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제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5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급히 들어갔죠.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난장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앉아 있다가 축하만 해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집의 문이 열리더니 정말 여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명품 백에다가 고급스러운 복장이 귀티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몇몇 남자들은 저처럼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그때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술집에는 저희 테이블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이 많았었기에 저는 속으로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현실이 되어 주었고 그 여성은 제 친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혹여나 제 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서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그 술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여유가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철이 덜 들었었죠. 뭔가 여유가 넘치는 척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던 그녀는 차키를 봐서 그랬던 건지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가 넘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쪼록 그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델이라고는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SNS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는데 광고 회사들이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릴 거 없이 가끔 홍보를 제안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 후기 같은 걸 남기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들어보니 잘 벌 때는 월 500 이상 대기업 직원만큼도 벌어봤었고 못 벌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았었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약간 욜로 쪽의 마인드가 강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욜로 쪽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미래 걱정은 접어둔 채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건지 제가 여유가 많았었던 편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왠지 자유로워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고 뒤실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카드로 미친듯이 돈을 써댔고 아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느라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대학생활과 군생활 이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부터는 결혼 전에 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모든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멍청하게도 자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시작하면 언제든지 돈은 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지인들과 저는 열심히 발 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아버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꿈도 잠시였습니다. 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돈 문제로 서로가 부딪히게 되더니 결국에는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다 달랐었죠. 누군가는 자금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분열이 되었던 거죠. 결국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했던 사업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시 백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런 저를 걱정해주시는 부모님과도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연락도 끊게 된 거죠. 부모님도 그때는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완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그런 제게 엄청나게 불만을 가졌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몸뚱아리 밖에 없다 보니 배달대행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버텨갔지만 도저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동생이 대학을 포기한 채 사업을 돕고 있었고 동생이 그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보다는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동생의 밑에서 일을 배워가며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더 뼈저리게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카드로 돈을 막무가내로 쓰던 지난해를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점차 뒤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보다 제법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운 좋게 거래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 새벽 6시가 되었고 퇴근은 저녁 10시 이후에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었죠. 하지만 과거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백수로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서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사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때쯤에 아내는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저렴하길래 신규로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그랬지만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얼굴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할 틈 없이 매일같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도 펑펑 쓰게 못 해주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업무가 과했던 건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을 했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뭐지 싶었죠. 그러다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제가 연락을 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에 왔는데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로 무리하다가는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초저녁부터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아내 가방에서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내 휴대폰을 사주면서 제가 등록해 두었던 패턴으로 풀어봤습니다. 아직 패턴을 바꾸지 않았는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 나와라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건 뭐지 싶었죠. 누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이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됐고 급속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예지 남편인데 네가 뭔데 나오라 말하고 이따위 카톡을 보내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하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죠. 근데 몇 분 동안이나 그 정신 나간 놈은 죄송합니다 다고만 할 뿐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곧바로 왜 남의 휴대폰 함부로 들고 있냐면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냐고 물었죠. 아내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에게 온 카톡 내용을 봤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라며 예전에 광고 의뢰하셨었던 사장님인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는 사람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연락 온 그놈 당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네가 한 짓도 너희 친정에 가서 다 말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배달 대행의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한창 힘들게 지내던 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SN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쉬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잃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헛짓거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가졌고 밥만 먹고 30만 원이나 챙기자 싶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젠틀했고 약속대로 밥만 먹었는데도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 지금 또 거짓말하냐고 그 남자한테 이미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미안하다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미친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내 뒤통수를 치냐며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면 여지껏 그 더러운 돈 받은 거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더니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했을지 뻔히 보였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꺼지라고 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먹어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부 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더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좋냐고 내가 잠깐 힘들게 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어 먹으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이며 여성용품을 샀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가면서 벌어다 준 돈은 돈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내가 집에 넣어준 생활비는 어디다 썼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할 때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친정이고 제 부모님과 다투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던 장인 장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돈 10원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돈을 홀라당 친정에 보내주고는 화장품이며 여성용품 사려고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 먹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솔직히 아내의 친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만 매달려서 돈 한 푼도 없이 딸을 시집 보낸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내 모르게 돈을 빌려준 돈도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식구들이었고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내준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남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남자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내쳐지지가 않네요. 아내는 계속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절대로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달라면서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아내가 너무 천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 늙은 남자와 있었던 상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만남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제게 닥친 가혹한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인생이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리는 제가 멍청한 거 저도 잘 알지만 욕보다는 현명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